안녕하세요. 사업도우미 사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요 곰표 밀맥주예요. 그 CU에서 되게 많이 팔린 맥주. 저 이거 굉장히 막 대란이 나고 막 맥주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그런 맥주인데요. 이게 앞으로 맛이 변할 것 같아요. 맛이 좀 다른 맥주로. 그 뭐냐면 제조사가 변할 것 같은데 요거 관련해서 좀 상표권 이슈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버무려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사업하시는데 이런 상표 이슈가 있구나 이런 거 아는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그 CU에서 곰표 맥주, 곰표 밀맥주죠. 곰표 밀맥주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출시가 됐냐면은 일단은 곰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그 대한제분이라는 데서 이제 곰표 하면 밀가루 쪽으로 유명한데 요 브랜드 쪽을 가지고 있는 대한제분 그리고 유통망 전국에 깔려있는 CU 유통망이랑 같이 또 그리고 거기다가 또 수제 밀맥주 쪽으로 되게 잘 만든 업체가 하나 있어요. 한 2003년부터 뭐 한강, 강서 뭐 이런 거 있죠. 되게 하여튼 한국 감성지게 이렇게 잘 만든 이런 수제 밀맥주 만드는 업체가 있었는데 이렇게 세 개 대한제분, CU, 세븐브루이 각자 잘하는 것들 해가지고 합쳐서 곰표 밀맥주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짜잔 하고 나오니까 대박이 난 거죠. 재밌잖아요. 이게 곰표 밀가루 브랜드기도 하고 맥주도 맛있어요. 그리고 유통도 탄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대박이 났는데 저도 이거 만들면서 찾아보니까 누적 판매량이 뭐 5천만 개가 넘어요. 5,300만 개인가? 엄청나요.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근데 이게 왜 이슈됐냐면은 최근에 이 대한제분에서 이 수제 밀맥주 만드는 데랑 그 상표권 재계약이 종료됐어요. 상표 사용권이라고 하는데 상표 사용권 로얄티 그 계약이 다시 재계약을 안 하고 이제 다른 업체랑 계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븐브로이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우야무야 해가지고 뭐 맥주 이름을 좀 변경하고 했습니다. 이제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릴까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상표 사용권이 종료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요거가 뭔지부터 한번 좀 설명을 살짝은 드릴게요. 배경적으로 이 상표 사용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그죠? 말 그대로인데 엄연히 이제 상표권도 이제 지식재산권의 한 일종의 형태거든요. 상표권도. 그러니까 상표도 빌려줄 수가 있어요. 계약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대여를 하는 건데, 보통 이 상표 사용권에는 종류가 두 가지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용 사용권이라고 하고, 하나는 통상 사용권이라 그래요. 이거 뭐 어떻게 구별하냐면, 전용 사용권이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범위를 딱 한정시킬 수 있어요. 굉장히 좀 딱 독점적으로 권리를 잡을 수 있고, 통상사용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한 사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쉽게 말해서 상표권자가 이제 어떤 업체와 전용 사용권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계약 내용 뭐 범위, 시간, 뭐 지역 이런 거 다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이 사용 계약을 맺는 이 제조사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해서 상표권자, 자기 상표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용 사용권자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는 이런 경우까지도 가능해요. 굉장히 세죠. 그리고 요건 같은 경우엔 특허청에다가 이제 또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등록되듯이 이것도 이제 어떤 등록 원부에 들어가면서 권리가 이제 인정이 되는 식입니다. 근데 통상 사용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도 쓰고 이러면서 이제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곰표 같은 경우에도 뭐 세븐브로이도 쓰고 저쪽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계약을 맺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그 이제 이론상은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뭐 상도덕이나 이런 다른 계약 때문에 사실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찌됐건 이런 거고, 법적인 성격이 좀 달라요. 이제 전용 사용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법에서는 이제 물권이라고 하거든요. 물권. 굉장히 이제 강력한 묵직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물권이기 때문에 전용 사용권자가 직접 침해 소송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소송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표권자 동의를 받으면은 전용 사용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사용권도 설정도 가능해요. 그리고 질권도 설정 가능하고 이렇게 어쩌면 거의 준 상표권자스럽죠. 근데 통상 사용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적인 성격이라서 이런 일들을 직접 할 수가 없어요. 뭐 침해를 막 침해 제품이 막 나와도 이 통상 사용권자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직접 이렇게 자기 명의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상표권자 이제 대신해서 한다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해야 되는 시기라.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이슈가 된 게 어찌됐건 상표권 재계약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그 앞으로 곰표 밀맥주는 어떻게 될까라고 보니까는 지금 스토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제 곰표에서 계약을 안 했죠. 계약을 안 했는데 그냥 나 너네랑 안 할래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뭐 곰표 입장에서는 이제 공개 입찰을 했다 그래요. 공개 입찰을 해서 이렇게 이것저것 따져 보니까 세븐브로이가 아니고 제2의 그 밀맥주 업체인 제주맥주라는 데랑 계약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리뉴얼을 한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은 하고, 근데 과정을 보니까는 일단은 그렇게 뭐 좋게 이렇게 빠이빠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세븐브로 입장에서도 이 곰표 밀맥주가 되게 잘 나가서 이제 맥주도 그렇고 용기도 그렇고 재고 물량이 엄청 많다고 해요. 이게 되게 처치가 곤란하다. 이런 제조업에서는 이 재고가 많이 쌓이면 되게 위험합니다. 그게 리스크거든요. 근데 이제 재고가 쌓아놨다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재계약을 약간 기대하고 염두에 두고 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다 폐기해야 된다 이런 수준에 왔다고 해요. 용기 같은 경우에 변경을 하든. 그래서 이제 곰표를 못 쓰니까 이제 대표 밀맥주 하면서 이렇게 가운데 보이죠? 요거 요렇게 해서 출시를 했는데 생긴 게 약간 전에 있던 거랑 좀 되게 흡사하죠. 약간 분위기가 비슷하죠.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곰표에서 이제 대한제분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 여기서 이제 뭐 뒤에서 수긍해가지고 이제 한 번 더 바꿨어요. 뭐 이제 자기도 법률 검토 맡았지만 치매는 아닌 것 같지만 어찌됐건 브랜드 차원에서 바꾸겠다. 저는 그거는 되게 찬성합니다. 사실 왜냐면 이 중간에 있는 요 브랜드로 계속 유명해지면은 계속 나중에 유명해질수록 곰표랑 어떻게든 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확 바꿔서 이제 곰도 아니고 호랑이로 되고 이제 완전히 노란색 그리고 대표 밀맥주라고 크게 쓰여 있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하여튼 세븐브레이는 좀 약간 뭔가 좀 많이 섭섭한가 봐요. 많이. 이거는 뭐랄까 좀 안 좋게 하여튼 얘기하더라고요. CU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한 게 아까 말씀드린 서로 약간 세 군데에서 이제 의기투합해서 이게 탁 낸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사단이 났으니 어찌됐건 CU 입장에서는 세븐브레이 것도 너무 맛있다고 잘 팔리니까 대표도 진열해 놓고 아마 곰표도 이제 제주맥주가 한 걸로 이제 진열을 해 놓겠죠. 그래서 이제 뭐 신문기사에서 뭐 맛이냐 상표냐 뭐 이러면서 뭐 이제 논란이 되더라고요.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곰표 밀맥주는 껍데기가 맛만 보면 껍데기가 바뀌어서 대표 쪽에서 이제 그 맛이 날 것 같고, 곰표 밀맥주 자체도 이제 제주맥주에서 나올 건데 그래도 맛이 조금 변해 있지 않을까. 맞춰주면 좋겠지만, 근데 아마 이거는 세븐브루의 어떤 맥주의 노하우 같은 개념이라 맛을 맞추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여기 이제 우리 직제상권 같은 분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상 서로 충돌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민사나 형사 같은 경우 이제 뭐 형사는 뭐 말 다 했고 범죄고, 민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서로 이제 약간 감정 싸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직제상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서로 사업적으로 부딪히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좀 타협과 합의와 양보 같은 것들이 좀 가능해요. 가능한 포인트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물론 이제 신문기사나 언론 이런 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었겠지만 세븐브로이랑 뭐 대한제품 여기 두 쪽에서 조금 더 한 발씩 양보했으면 어땠을까. 정말 둘이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일까. 어떤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는 뭔가 에피소드가 좀 여러 차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이 참 내심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양보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곰표 밀맥주가 되게 잘 팔리는 상황이잖아요.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거를 뭐 공개 입찰 해가지고 이제 재계약을 불발시키는 이런 경우는 좀 이례적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은 해요. 왜냐면 세븐브레이가 뭘 잘못했다 이런 게 보이진 않거든요. 음식을 되게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런 컴플레인이 엄청 많거나 뭐가 안 좋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좀 양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또 하나는 이제 맛이냐 상표냐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요즘 소비자들은 사실 옛날보다 되게 똑똑해요. 되게 똑똑해요. 사실 이런 사건 일어나도 조금 더 찾아보고 좀 꼼꼼히 보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대표 호랑이 맥주로 바뀌면은 그 맥주를 따라가지, 단순히 대한제분에서 만든 이 곰표 너무 캐릭터 귀엽다 하면서 사 먹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소비자들이 그렇게 바보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게 아마 대표 밀맥주로 바뀌어 있으면 또 이제 그러니까 곰표에서 대표로 그 맛을 따라 아마 소비자들이 선택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곰표도 자기 브랜드에 혹시나 조금 착각해서 너무 과도하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브랜드 때문에 이 맥주를 먹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조금 오산이 아니었을까, 저는 약간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또 다양한 이런 지식재단 관련 이슈가 있으면 또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I know gold is not enough.